갓성욱의 취업톡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자, 벌써 세 번째 세션인데, 면접의 종류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포인트만 탁탁탁 잡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인성 면접, 흔히 얘기하는 일반 면접이라고 불리죠. 일반적인 그런 형식의 면접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프리미엄 유튜브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면과 비대면 면접이 요즘 믹스가 되고 있거든요. 대면으로 보는 데도 있고 비대면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주의하고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산토끼님 면접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관리해야죠. 막 피로에 쩔어 있는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생생하고 우리 신입이니까 막내 직원이 제일 피곤해 보면 안 되잖아요. 제일 젊은데 보통 예, 그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비대면과 대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요거 급하게 이거 교육지 만들어서 요건 오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거는 엉뚱한 것들이 좀 들어 있었는데. 자, 일단 비대면과 대면의 차이는 뭡니까? 비대면은 면접관이 이 모니터를 보게 돼요. 모니터를 보게 되니까 모니터에 2D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솔루션은 보통 웨비나나 아니면 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집에서 보는 친구들은 컴퓨터 상태를 반드시 랜선 특히나 그 인터넷 상태 이런 것도 반드시 점검하고요. 카메라를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눈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힘을 이렇게 빼고 있는 거랑 약간 힘을 주고 약간 크게 뜨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이미지가 달라져. 약간 크게 뜨고 위스키 말고 우리 까꿍 합시다.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우리 까꿍 할 때 까라고 하죠. 까라는 거를 이렇게 머금으세요. 까. 이렇게 머금고 눈동자를 카메라를 보면서 눈동자에 약간 힘을 줘서 약간만 크게 뜨세요. 평소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런 이제 표정으로 준비하는 건 맞는데 비대면이 이게 더 드러나. 여러분들. 2D로 펼쳐지니까 이게 표정 변화가 제대로 드러나요. 진짜로. 저도 비대면으로 봐봤지만 그래서 다대다 면접 있죠. 다대다 면접을 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딱딱딱딱 보이거든요. 피면접자가. 그때는 표정 변화가 다 보여요. 그래서 그냥 무표정한 친구, 인상 쓴 친구, 밝게 있는 친구 해서 여기서부터 호감도가 확 차이 나버립니다. 비대면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거 유의해 주세요. 프리미엄 유튜브님. 그래서 카메라 보면서 여러분들 까꿍할 때 까 하고 입 다물고 눈 약간만 크게 뜨고 요 상태로 한번 연습을 하세요. 미소 머금고. 자, 그리고 대면은 3D입니다. 여러분 본체를 봐요. 본체를 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표정 이런 게 공기 있죠. 이 앰모스피어, 이 대기에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진짜 그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관의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땅을 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좌우를 살피면 불안해 보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표정 변화가 비대면보다는 좀 덜 드러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2D로 이렇게 조그만 화면에 모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면접관도 이제 발화자, 아까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차이가 있고 내용적인 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어 투브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2D로 보시면 표정 조금만 더 신경 쓰자. 예. 그리고 답변은 똑같이 뭐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면접 종류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자, 첫 번째가 뭐 이런 실무진이 보면 실무진 면접. 그렇죠? 그리고 실무진들이 보는 걸 보통 직무 면접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아까 제가 직무 역량이라 그랬죠. 직무 핏. 직무에 어울리는지를 좀 검증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실무진들이다 보니까 우리 막내를 뽑는 거예요. 우리 팀에.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일을 되게 잘할까? 일을 하는 거니까 직장이라는 건 공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직장은. 그래서 일을 하는 데니까 일을 잘할까? 이런 걸 검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임원 면접들. 임원 면접은 결국엔 평가자가 임원인 경우 임원 면접이라고 부르고요. 뭐 어디든 이제 인성 면접이라고도 부르죠. 이유는 뭐냐면 직무 면접보다는 이 친구의 됨됨이,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건 일반론적인 거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 실무진 면접, 직무 면접 들어갔는데 자소서 기반 질문에 인성 질문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원 면접을 들어갔더니만 임원이 연구소장이야, CTO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공계인데 직무 얘기만 물어봐.
이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전부 다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인성 질문, 직무 질문 뭐 이런 것들 다 믹스해서 답변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토론 면접은 말 그대로 찬반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찬성 측 강제로 나누고 강제 할당이 많아요. 뭐 요즘에 사회 이슈들 찬반이 나뉘는 그런 사회 이슈들을 가지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야기를 묻는 거죠. PT 면접도 있고 PT 면접은 말 그대로 뭔가 과제형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슈 혹은 사회 이슈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보는 거죠. 문제 상황을 주고 뭐 기사를 주거나 자료를 주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것들을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전략이나 솔루션을 발표하는 질문입니다. 자, 토론이나 PT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 과정들이 결국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요. 어떤 일을 하든 이공되든 문과든 여러분들은 보고라는 걸 하게 될 거고 위에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타부서를 설득하거나 고객을 설득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면접, PT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기술 면접.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 쪽 이제 뭐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는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 이런 쪽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코딩과 알고리즘 관련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테스트도 하지만 CS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기술 면접을 보고요. 이공계 친구들은 그 직무 지식에 대한 것들, 공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게 기술 면접이고요. 다음은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자, 영어 면접이라는 건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들 줄줄줄줄. 예, 이거 Q&A가 영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음주 면접 요즘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술자리를 데려갑니다. 저녁을 먹거나 우리 같이 뭐 술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해가지고 음주 면접도 있고요. 다음에 운동 면접. 운동 면접은 운동을 시켜요. 요즘에 코로나 전에는 좀 있었는데 코로나 때 싹 사라졌다가 이게 보수적인 회사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랙야크는 옛날에 텐트 쳤었어요. 텐트 빨리 치기 조별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조별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친구가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합숙 면접. 지금 SK텔레콤이 지난 학기에 지난 시즌에 합숙 면접을 실시했죠. 1박 2일. 그래서 이 합숙하면서 모든 면접을 진행합니다. 생활 태도까지 봐요. 예, 올해는 좀 안 나왔지만 그렇고 등산 면접 얘기했고 BI 면접, Behavior Interview. 그래서 행동 기반의 면접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 경험은 어땠는지 이런 거 중심의 면접. 그 역량 구조화 면접은 역량의 3요소, 지식, 기술, 태도 요것들을 가지고 구조화를 시킵니다. 탑쌓기처럼. 질문을 베이스를 깔고 구조화 시켜서 이렇게 물어보는 걸 BI 면접, 역량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고요. 세일즈 면접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스카치 테이프 한번 팔아봐요. 뭐 이런 질문들. 뭔가 질문 이렇게 세일즈 하는 그런 롤플레이 게임처럼 롤플레잉을 하는 그런 이제 면접이고요. CBI 면접은 컴피턴시 베이스드 인터뷰. 그래서 역량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요. 그냥 똑같아요. 역량 구조화 면접이랑 똑같은 거고 PBI 면접은 프로블럼 베이스드 인터뷰 해서 문제 상황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런 문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런 질문들. 이거 컨설팅이나 외국계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형식의 질문이 그 면접 형태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제, 블라인드냐 아니냐, 이런 것들 있죠? 학교 가리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기업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블라인드. 그 다음에 압박 면접. 요즘엔 많이 사라졌죠? 막 압박하고 딴지만 걸어. 계속. 학점이 이렇게 낮아요? 근데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보는 경우. 자, 이런 걸 이제 그 블라인드 면접, 압박 면접, 압박 면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기출 이건 아까 다 했고 그리고 실제 면접 상황 아까 얘기했듯이 산발이 띄우고 계속 답변하는 거예요. 계속 답변하는 거 찍어서 연습하시고요. 주의할 거 이제 하나. 자, 대기실이 있어요. 삼성도 비대면이지만 대기실이 있거든요.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에서 모든 면접 평가자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평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인사팀에서 나와요. 이제 그 오퍼레이션 하는, 그러니까 운영하는 그 뭐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 소규모로 뽑을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어땠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임원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에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계속 카톡만 하고 있거나 뭐 잡담하거나 뭐 물어봐요? 뭐 물어봐요? 이런 거 물어보거나 이런 거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해간 여러분들의 자료 있죠. 그 면접 자료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회사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는 일반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면접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질의응답 형태의 면접입니다. 그래서 1차 혹은 2차 혹은 원데이, BI, 역량구조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어쨌든 Q&A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Q&A 형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실무진 같은 경우에는 직무 플러스 인성 체크하고요. 직무에 피타냐. 그리고 주로 기업의 실무자, 과장급, 그리고 팀장급, 아니고 인사팀, 과차장급, 이렇게 한 3, 4명 정도가 보통 같이 팀으로 이뤄서 들어가죠. 그리고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인성 플러스 인성이 더 중심이 되긴 합니다. 직무, 조직에 어울리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요. 임원들 들어가고 채용 담당 관리자가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일반적인 경향은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임원 면접 들어갔더니 직무만 물어보고, 그 직무 면접, 그 실무진 면접 들어갔는데 자소서 기반 질문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역량은 제가 별도가 있어요. 별도 제 그 클립이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인이 갖춰야 할 속성, 요거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 조직 핏, 조직 역량, 직무 역량, 뭐 기본 역량 이런 게 있고요. 조직의 그 조직마다 갖고 있는 인재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세게 보는 데가 있고 약하게 보는 데가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SK MS, LG 같은 경우 LG 웨이 요거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근데 인재상이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LG랑 SK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CJ 식스밸류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접근법 뭐 내용과 어떤 내용을 말할 때의 톤 앤 매너, 비내용적인 거 요거 다 조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준비는 기존 기출문제 다 정리해서 답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구조화 시켜 놓으셔야 되고요. 직무에 대한 기본 지식,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은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전공 지식적인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세일즈 포인트,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 무기가 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무기가 뭘까?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뭐지?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인성인 친구도 있고 남다른 지원 동기일 수도 있고 직무 역량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남들과 좀 다른 거. 진짜 나 이것만큼 내가 좀 남들과 다 남다르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포인트다. 역량 중에. 뭐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 놓으시고 자기소개서에서 다 뽑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질문 요소 정리하시고요. 여기도 써있지만 이공계 친구들은 면접 볼 때 인성이 특히나 직무는 1차 면접 볼 때는 산업군 관련 지식 정리하시고 직무 관련 지식 정리하셔야 돼요. 반도체 쪽이다? 그럼 반도체 8대 공정. 그리고 뭐 개발자다? 그러면 CS 쪽,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죠. 자, 중요한 건 의도 파악. 이거 대체 왜 묻는 거지? 그래서 이게 머릿속을 막 돌아가는 것보다는 A를 물어보면 A를 답한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그냥 훈련을 한 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대화하듯이. 자, 그리고 질문에는 정확하고 명쾌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거나 단답식이거나 너무 길면 루즈해져요. 단답식이면 정성이 없어 보이고. 자,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를 각인시킵시다. 딱 피면접자가 딱 나갔을 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요. 각인이라고 하죠. 머릿속에 남는 거. 이런 게 없으면 한 5명만 면접 봐도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얼굴도 생각 안 나. 예,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일반 면접은 자기소개서 완벽하게 꿰뚫으시고요. 자, 그리고 다변, 궤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논리적인 말하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갈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면 A를 물어보면 A를 답한다고 생각하면 두 갈식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두 갈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전 자소서도 뭐 포장할 때 두 갈식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면접은 더 중요해요. 왜냐면 막 되게 막 설명충 같아져요. 미괄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넘버링 하셔야 돼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넘버링을 하면 딱딱 정해서 말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늘 회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면접관으로 빙의하세요. 빙의해야 됩니다. 빙의해야 여러분들 좀 내 이야기를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감이 와요. 자,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기업, 직무 이슈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요. 요런 것들로 사실 면접관 교육 시킬 땐 요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오픈 퀘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아니요가 아니라 있습니까? 네가 아니라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시츄에이션. 그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런 걸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 기법은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쓰이게 됩니다. 면접관이 쓰고요. 여러분들이 답변할 때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답변하면 길어요, 사실. 면접에서는 길어. 자소서는 괜찮은데 자소서 천자의 천자는 괜찮은데 면접에서는 스타를 다 넣으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생략할 건 생략하면서 프레임만 딱 A를 물어봤을 때 A를 답변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차피 꼬리질문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보통 저는 한 20초에서 30초 요 정도 보통 추천을 합니다. 한 세 문장 정도 답변할 때.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연스러우면 돼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느낌이 나는 정도의 길이면 됩니다. 너무 길면 혼자 말하는 거 같잖아요. 우리 대화잖아, 대화. 아셨죠? 자, 요건 그냥 넘어가고요. 공기업은 특히나 이제 탐침 질문 많이 하니까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스타로 말하는 게 좋기는 해요. 예. 자, 여기까지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특징들, 특히나 일반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하고